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습니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길거리에는 일회용 컵이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환경단체들이 전 세계 정책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극단적인 법 하나가 통과됩니다. 모든 일회용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한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배달용기, 일회용 수저 단 한 번이라도 쓰고 버리는 물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경단체가 나쁜 단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이라도 극단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그 선을 아주 시원하게 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진 곳은 편의점입니다. 삼각김밥을 집었는데 포장이 없습니다. 그냥 삼각형 김밥이 선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두 장이 당당하게 공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하루 종일 파리를 쫓습니다. 결국 편의점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개인 음식 용기를 가져오세요. 손님이 통을 내밀면 직원이 김밥을 넣어줍니다. 배달업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뒤 배달기사님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손에 치킨이 없습니다. 그릇 가져오세요. 네, 큰 거요. 손님은 집에서 가장 큰 냄비를 가져옵니다. 배달기사님은 보온 가방을 열고 치킨을 냄비에 쏟아줍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서로 섞였습니다. 오늘의 메뉴, 양념 묻은 후라이드입니다. 국물 음식은 더 심각합니다. 마라탕을 주문하면 배달기사님이 현관 앞에서 국자로 퍼줍니다. 당면 조금 더 주세요. 추가 옵션 안 하셨는데요. 현관 앞에서 배식 협상이 시작됩니다. 결국 배달업체들은 다회용 용기를 도입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배달 앱에는 새로운 숫자가 생깁니다. 미반납 용기 8개. 용기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주문이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집안을 뒤집습니다. 떡볶이 통 어디 갔어? 그거 강아지 물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도시에는 새로운 직업도 등장합니다. 배달 기사가 아니라 빈 그릇 회수 기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남이 먹은 그릇을 수거합니다. 아파트 택배함 옆에는 거대한 시설이 생깁니다. 배달 용기 반납소. 그런데 여름이 되면 아무도 그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카페도 완전히 바뀝니다. 일회용 컵이 금지되면서 텀블러는 사실상 현대인의 필수품이 됩니다. 휴대폰, 지갑, 텀블러, 외출의 3대 필수품입니다. 카페에 들어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컵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드시고 가세요. 결국 사람들은 텀블러를 목에 걸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목걸이형 텀블러, 접이식 텀블러,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는 초소형 텀블러를 출시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목에 걸고 다녔다면 이제는 컵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마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샴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샴푸를 받아옵니다. 집에서 빈통을 가져와 기계에 올려놓습니다. 샴푸 500ml, 세제 1리터, 간장 300ml 모든 제품이 리필 방식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통을 헷갈린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세제통이었던 병에 식용유를 담고 간장통에 샴푸를 담습니다. 머리를 감았는데 이상하게 불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쯤 되자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듭니다. 용도별 용기 사용 의무화. 샴푸통은 파란색, 세제통은 노란색, 식품통은 초록색. 마치 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색이 다른 것처럼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도 생깁니다. 국가 다회용기 관리청. 공무원들은 매일 용기를 검사합니다. 이 통은 세제용인데 왜 간장을 담으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과태료 3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나타납니다. 물 사용량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시 사용하려면 씻어야 합니다.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컵을 씻고, 식당에서는 수천 개의 용기를 씻고, 공장에서는 매일 수백만 개의 그릇을 세척합니다. 쓰레기는 줄었습니다. 대신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세제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대형 세척 시설을 돌리기 위해 전기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유리병과 금속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배송 차량은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주사기, 수술용 장갑, 마스크, 각종 의료 포장재, 감염을 막기 위해 한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일회용품 금지. 병원에서는 장비를 씻고 소독하고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시설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의료진은 말합니다.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감염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는 급하게 발표합니다. 의료용 일회용품은 예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자 식품업계가 찾아옵니다. 저희도 위생 문제인데요. 전자업계도 찾아옵니다. 저희도 정밀 부품 포장이 필요합니다. 연구소도 찾아옵니다. 저희도 오염되면 실험을 못합니다. 배달업계도 찾아옵니다. 저희도 그냥 너무 힘듭니다. 금지된 지 한 달. 정부의 일회용품 예외 목록은 법전보다 두꺼워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회용품은 단순히 사람들이 귀찮아서 만든 물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위생, 안전, 운송, 보관, 그리고 비용. 현대사회의 수많은 시스템이 일회용품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포장, 과도한 비닐, 한번 쓰고 바로 버리는 수많은 물건들. 분명 줄여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없애버리는 것과 필요한 곳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목적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전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내일부터 일회용품이 완전히 금지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 텀블러 안 가져왔다.